2025년도 지도사 자격증 시험을 대비한 핵심 정리 마학 2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운동기계 질병, 발굽질병입니다. 먼저 백선열, 백선 부위가 외부의 충격 및 세균의 증식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썩어 제벽이 분리된 것, 습하고 배수가 잘 안되는 불결한 마방에 오랫동안 서 있는 경우가 원인이다. 먼저 백선이 뭔지 알아야겠죠. 백선은 살아있는 각질과 죽은 각질로 나뉘는데 편자 못을 박을 때 경계가 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약 3mm 정도의 굵기를 가지고 있고요. 제저와 제벽의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감각 조직과 비감각 조직을 구분하게 됩니다. 아무튼 안 아픈 데다 목을 박기 때문에 백선열을 보고 밖에 박아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백선열을 일으키는 각질에 기생하는 미생물은 혐기성 세균, 열재처럼 분리된 부위가 유착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니까 혐기성의 반대면 호기성 세균이죠. 그래서 산소를 좋아하는, 공기를 좋아하는 세균이 있고 산소가 없어도 잘 지내는 혐기성 세균이라고 있는데 백선열을 일으키는 각질에 기생하는 미생물은 혐기성 세균이 되겠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소독제로 발굽을 닦고 썩은 냄새가 나는 각질을 제거하여 공기가 통하게 한다. 다음 의동입니다. 제천부에서 제벽과 감각층이 분리되는 것으로 그 사이 공간이 푸석푸석한 각질로 채워지는 형상이 마치 개미굴 같아서 의동, 한자로 개미 의자, 동물 동자를 써서 의동이라고 합니다. 발굽이 과도하게 자라 제종이 제벽을 밖으로 밀어내게 되어 감각층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제벽층과 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각층과 제벽 사이가 갈라지면 국팔로 드러내고 각질이 성장하여 빈 곳이 채워지도록 하거나 제측부와 제천부에 폭이 넓은 편자를 하면 좋습니다. 제차불안, 제차가 썩어 문드러지고 악취가 나는 등 제차에 부식되는 발굽 질병입니다. 그래서 말이 달리면서 지변에 발굽을 디딜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탄력성이 있어서 지면으로부터 받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발굽의 매우 중요한 구조물 하면은 제차인데요. 이 제차가 썩어 문드러진다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그 발굽 질병 중에 최고 중요한 거는 제차 불안인 것 같아요. 제차하고 제차 불안은 꼭 꼭 외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저농양, 이물질에 의해 제조 부위에 관통상이나 좌상이 생기면서 염증이 퍼져 농양이 생긴 것. 제관농양, 발굽 측연골의 만성 화농성 염증으로 제관대로부터 농형성 누관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제골염, 제3지골의 끝부분에 염증이 생겨서 뼈에 손상을 일으키는 것. 답창도 제차불안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발굽의 바닥면이 자갈, 못 등 날카로운 이물에 찔려 상처가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상처 부위의 감염을 통해 제조 부위에 염증이 일어나고요. 염증이 진행되어 제관부까지 염증이 파급되면 제관을 뚫고 농이 나옵니다. 치료를 위해 이물질을 제거하여 농을 배출시키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포대를 합니다. 백선열과 의동 발생 부위에서 요게 사진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가리고 분제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백선이 가장 잘 아셔야 되겠고요. 운동기계 질병 계속 진행됩니다. 주상고렴, 주상관절염이라고도 하고요. 주상골에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주로 앞다리 파행, 어깨 파행이라고 생각되는 만성적 파행입니다. 그래서 그림은 그 주상고렴이 발생한 다리를 앞으로 뻗고 있는데요. 한쪽 다리 앞으로 뻗고 있는 거다. 주상고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상골이 뭐냐? 주상골은 원위 종자골이라고도 합니다. 심지굴근을 받쳐두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뼈인데요. 발굽 뒤쪽 배 모양의 주상골이 제3지골과 2지골 사이 관절 뒤에 붙어서 주상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말의 체중부담과 충격이 많은 앞다리 주상골에 자주 발생을 하고요.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는데 제관절을 이루고 있는 주상골, 주상저맨난, 심지굴건들의 손상으로 발생을 합니다. 주상고렴은 완치가 어려워 통증을 완화해 말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제염, 굽의 각질 생산 조직이 만성적으로 이상 발달을 일으키는 보기 드문 질병, 마제염이 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사지의 어느 관절이나 생길 수 있으며 특히 구절이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관절이 부어오르는 것이 특징이며 이미 염증이 진행되어 열감과 통증이 없을 수도 있고요. 관절량은 딱딱하고 두꺼워져 있어 관절이 섬유 조직에 쌓여 있어 관절이 잘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파행은 다양한 정도로 나타내며 관절을 구부리고 있다가 걷게 하면 파행이 증가합니다. 요거는 열제와 갈라졌죠. 열제를 보강하기 위해서 편자를 이런 식으로 편자 클립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열제좀 보강될 수 있다. 앞다리 구조미 주상골 H인데요. 주상골, 원이종자골이라는 주상골이고요. 이게 삼지골. 그러니까 삼지골하고 이지골하고 사이에 뒤쪽에 받쳐주는 뼈, 이게 주상골이 되어 있고요. 또 이게 아까 심지골근이 받쳐준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요 빨간 거는 이렇게 가리고 문제가 날 수 있어요.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안 나왔는데 그래도 요거는 두 다리를 좀 앞으로 뻗듯한 느낌이 있지 않나요? 이거는 제압 자세고요. 한쪽 다리가 앞으로 나왔다. 그럼 주상관절염, 주상관절염, 주상골염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림 구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시험에 나옵니다. 운동기계 질병 열제. 열제는 발굽의 외상이나 충격 건조 등으로 발굽벽에 금이 가서 갈라진 질병입니다. 열제 원인으로 발굽 불균형, 빈번한 장제, 제3지골, 변이 등이 있고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도 문장이 나왔었습니다. 열제는 발굽 불균형, 과다하게 습하거나 건조한 환경, 제천 부위 손상 등이 원인이다. 제천 부위 손상이 뭐냐면 보통 곤충이 볼 때 딱딱한 지면을 계속 차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만약에 제관 부위가 손상된다라면 발굽끼리 부딪히거나 기타 외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제첨은 발굽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관은 요 발굽 맨 위에 살하고 닿는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열제는 갈라진 부분이 깊지 않으면 파행이 없는데 발굽이 세로로 갈라진 경우에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홈을 파거나 철사 또는 본드로 고정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심해지면 또 결국엔 굽 전체가 갈라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감각제어까지 번져서 감염까지 일어나는 경우에는 파행이 나타나는데 이때쯤 가면 치료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열제 부위를 통한 감염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포대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발굽이 약 30%의 수분 함량을 유지해야 탄력성을 유지하고 열제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만성 증식성 활막염. 관절을 구성하는 활막에 염증이 생겨 염증이 발생하여 만성화되면서 활막 패드 및 선모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관절이 구부러지는 각도가 줄어들고 결국 보폭이 짧아집니다. 이 질병은 모든 관절에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 다리의 관절, 특히 구절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활막염을 앓는 말들은 운동 시작 전에는 파행을 보이다가 운동하면 관절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말 관리자들은 어깨 근육이 뭉쳤다 풀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의하고 구절 정도만 확실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골류, 환골류라고도 하고요. 구절 아랫부분에서 발굽에 이르는 발목관절을 형성하는 지골, 제1지골, 2지골, 3지골에 거기에 골류, 그러니까 골류라고 하면 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이 생기는 질병에서 보면은 1지골, 2지골, 3지골이잖아요. 그래서 제3지골에 발생한 걸 저지골류, 제2지 관절부에 발생한 고지골류라고 부릅니다. 더 땅 쪽에 가까이 있으면 저고 높으면 고겠죠. 그리고 관절면에 침투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침투했다면은 진성지골류, 침투하지 않았으면 가성지골류가 됩니다. 그래서 관절까지 침투하는 지골류는 만성적인 파행을 나타내고요. 이것도 전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감이 있고 튀어나온 지골류, 여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면 이 부분이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세에 관한 또 이런 내용인데요. 누운 지세. 원래는 발굽이 가져야 될
그러니까 발굽이 관절이 가져야 될 정상적 각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각도보다 이제 그 각도보다 맞지 않고 좀 뒤로 뻗는다거나 앞으로 이렇게 내민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누운 지세 같은 경우에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비정상적인 발굽 지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끝 제첨이 길고요. 뒤꿈치 죄종이 낮아서 제첨은 길고 요거는 낮아서 옆에서 보면 뒤로 기대어 서 있는 자세처럼 보입니다. 누운 짓의 원인이 뭐냐? 방목지에서 편자가 없는 상태로 너무 오래 둔 경우, 뒤꿈치 부위를 너무 낮게 삭제하는 경우, 중수부지에 부착된 건에 무리를 주어서 불건염에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발끝 부위를 삭제하고 뒤꿈치 부위를 살려두어 정상 발굽 각도에 맞게 교정 삭제를 해야 하고요. 뒤꿈치를 높여주는 치료용 편자를 장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에 고칠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장식제를 통해 가능하면 발굽의 각을 정상적으로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한 방에 해결한다. 뭐 이렇게 시험 문제 났었는데 여러 번에 걸쳐서 하는 게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기 편자를 댄 거 발굽 각도가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이런 거 그림이 나오면 누운 지세구나. 그러면은 불건염의 원인이 될 수 있겠구나. 한 번에 고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가는 거니까 진행하시죠.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정상적인 발굽 각도, 그래서 앞발굽 각도는 45도에서 50도, 뒷발굽 각도는 50에서 55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견갑골하고 요거랑 각도가 같아야 돼요. 평행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견갑골의 중심하고 요 발뒤꿈치랑 이렇게 여기가 일직선이 되는 게 표준지세, 뒤로 가면 후답지세, 앞으로 가면 전답지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한 원하는 앞뒷다리에 맞는 그 각도가 있으면 정상이고 그거보다 올라가면 일어선 발목이 되고 그거보다 누우면 누운 발목이 되는데요. 이 그림이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정상은 무리가 없는데 일어선 발목인 경우 어디에 색깔이 칠해져 있는가, 누운 발목이면 어디를 색깔이 칠해져 있는가, 이 부분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요. 특히 일어선 발목보다 누운 발목이 더 시험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일어선 지세의 특징, 발끝이 짧죠? 이게 정상인데보다는 짧죠? 뒤꿈치가 높고, 일어선 지세. 그래서 반동이 세고요. 관절을 피로하게 한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운동기계 질병 개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정 댓글 쿠팡 링크로 구매 시 쿠팡 파트너스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아 채널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영 제품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